이제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이 조선 반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명연합군이 결성된다는 겁니다. 이제 명이 참전을 한 거죠. 조명연합군이 결성되죠. 이 조명연합군에서 이 명예 참전에서 1차 파병을 했던 사람이 조승훈이라는 사람이고, 사료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시네. 2차 파병했던 사람이 이여송, 이끌고 왔던 사람이. 아무튼 이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조선의 반격이 시작된다. 그대로 한번 가보죠. 1593년 1월 평양성이 탈환됩니다. 평양성 탈환이라는 것은 평양성을 빼앗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의 위치를 잘 보면 뭐 거의 다 뺏긴 거죠. 그렇죠? 평안도까지 다 뺏겼다는 거냐. 평양성 탈환. 이게 1593년 1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고 나서 이게 이제 조명연합군이 이제 탈환하는데, 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돼서 탄압을 한 건데, 이 명나라의 군사력이 이때 평양성 탈환할 때 무시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명나라가 이게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군인들한테 야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너희는 쉬어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만 좀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벽제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벽제가 어디냐면 지금 그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아마 많이 못 가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맨날 이렇게 받는 게 부고예요, 부고. 그러니까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친구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다 이게 부고만 받게 되거든요. 친구들도 장례식장 가서 봐요. 서로 이제 일이 바쁘니까 못 보다가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승하원이라고 해서 그 일산 고양시 가다 보면 벽제라고 했는데 벽제 화장터가 있어요. 그 벽제예요. 고양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명나라 군대 혼자 싸우는데 아주 개박살 나요. 벽제간 정도죠. 근데 1593년 1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벽제간 전투에 대한 복수를 누가 하냐면 사실 이제 행주에서 하죠. 우리 그 행주 산성도 거기 있죠. 일산 그 고양시 그쪽에. 이게 이제 행주 대첩입니다. 이 행주 대첩이 1593년 이제 2월에. 이 행주 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예요. 이제 권율이 이끌고 있던 관군, 권율의 관군과 그 지역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싸운 거예요. 이건 의병 아닙니다. 선생님, 농민이 의병이잖아요. 아니. 의병은 농민들 중에 의병이 된 사람이 의병이죠. 이 행주 대첩은 그냥 일반 농민들이 싸운 거예요. 이건 의병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뭐 안악내들이 이렇게 행주 치마에다 돌을 뭐 이렇게 지러 나르고 뭐 이랬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행주 대첩 이후에 이제 4월에 한양이 수복돼요. 한양이 수복되죠. 4월에. 1593년 4월. 그러니까 빼앗긴 지 딱 1년 만에 다시 찾은 거예요, 한양을.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전투인데 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죠. 2차 진주 대첩이에요. 1593년 6월에 일어났던 몇 차 진주? 2차. 2차 진주 대첩. 1593년 6월입니다. 이 2차 진주 대첩 여러분들 밑에다 밑줄 긋고 이게 이제 유명한 외구의 장수들이 있어요. 예, 카토 키요마사.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자 음으로 하면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가토 키요마사가 바로 여기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카토 키요마사, 그다음에 쿠로다 나가마사. 이게 일본의 외적장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일본에서 막 이 장수 서열이 거의 한 뭐 1위, 2위 이렇게 하는 애들이거든요. 쿠로다 의 군대를 맞이해서 싸운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임진왜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죽어요. 아군 적군 도합 6만이 죽으니까 진주성 벌판에 시체가 뒤덮여서 송곳 꽂을 땅이 없었다. 이게 징비록에 있는 글귀예요. 진주성 벌판이 시체로 덮여 송곳 꽂을 땅이 없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야. 다 뭐가 덮어서. 시체가 덮어서. 아군 적군 사상자가 6만 정도. 결국 이제 이렇게 서로 피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명도 그렇고 명도 이제 조기에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죠. 사실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남의 나라 전쟁 아니에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일본도 이게 지금 조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이제 휴전 협정을 제안하죠. 명나라가 휴전을 좀 하자. 휴전 협상을 좀 해보자. 뭐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는 반대하죠. 휴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명나라가 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요 사이에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명의 제안으로 이 협상이 돼요. 명나라 제안으로. 근데 이제 덕분에 우리는 이 휴전 협상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전열을 정비하게 돼요. 이제 조선의 전열이 정비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한국사에서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휴전 협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휴전 협상 중에 우리나라 조선의 전열이 어떤 식으로 정비됐느냐. 자, 첫 번째, 우리 조선 초기에 그 조선 전기의 중앙군이 5위였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5군영으로 바뀝니다. 근데 5군영이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이라고 해서 이게 설치 시기와 그 기능도 우리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조선 후기 때 바뀌는 이 5군영의 처음이 훈련도감이거든요. 이 훈련도감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모병제로. 근데 왜냐면 이제 쌀 2말씩 줄 테니까 뭐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때 뭐 임진왜란 때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뭐 쌀 2말씩 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죠. 자원을 했겠죠. 훈련도감이 설치된다. 중앙군이라고 쓸까요? 중앙군에선 이게 훈련도감이 설치된다. 요 훈련도감 설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죠. 이 훈련도감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삼수병으로 구성돼 있어요. 뭐로? 삼수병이 뭐냐면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수, 사수, 살수인데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외구의 조총부대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총을 쏘자 이거죠. 이제 우리도 조총을 노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총을 이제 분해해서 이 똑같은 조총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총을 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수예요. 그다음에 사수는 이제 활 쏘는 사람, 살수는 창을 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뭘 좀 던지자, 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수병이. 외구의 조총 부대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구의 조총 부대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모병제였다. 모병제, 그러니까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군 같은 경우는 갑사 같은 경우는 시험 봐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모병, 모병이었다. 모병. 이 모병과 반대말은 뭐예요? 의무병이에요. 의무병. 그러니까 16세 이상이면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모병제였다. 그 다음에 지방군을 좀 볼게요. 이 지방군은 우리가 배웠는데 방어 체제가 진간 체제로 복구되면서 소고군으로 바뀌죠. 영진군이 뭐로? 소고군으로 바뀝니다. 소고군 제도가 설치가 되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전열이 정비되는 데 대한 의미가 있죠. 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97년 1월에 이제 정유재란이 다시 발발합니다. 이제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휴전 협상이 뭐 되고, 결렬. 이 3년간 지리하게 이어졌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발발하죠. 1597년 1월에 다시 이제 정유재란이 발발합니다. 이 정유재란이 터지자마자 이제 있었던 일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7월에 큰 전투들만 좀 볼게요. 이제 칠천량 전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전투? 칠천량 전투. 이게 원구 이제 이순신이 이 삼군도 총재사에서 물러나고 그 원균이 이제 수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원균이 이끌고 있던 1만 수군이 다 죽어버립니다. 원균의 수군이 전멸했죠. 원균이 이끈 수군 전멸. 괴멸됐다. 괴멸. 수군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우리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이 그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 그 탈영병들이 있고 그런 게 이 칠천량의 공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순신이 또 그 영화에서 멋있게 얘기하죠.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이순신도 시를 읽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대로 7월인데 이것도 이걸 이제 8월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7월이에요. 이게 이제 직산 전투예요. 이 직산이 어디냐면 그 천안 톨게이트 거기 가다 보면 직산 인터체인지 하여튼 천안 옆이에요. 천안 옆. 천안 근처에서 이 직산 전투가 일어나죠. 이 직산 전투는 조명 연합군이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이 9월이죠. 바로 임진왜란 전체의 전투 중에서 가장 화려한 명량입니다. 명량이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는. 영화를 보십시오. 실화랍니다. 그 영화가 실화랍니다. 실화. 영화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명량만 가지고 시험 한 20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울돌목이라는 곳에 그 특수한 그 이제 물살이죠. 그 물살을 관찰하고 그 물살을 이용해서 싸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울돌목이라는 데가 이게 그러니까 많은 그 수군과 싸울 때 이쪽에 수군 싸울 때 이렇게 그 폭이 좁아서 얘네들이 횡으로 펼칠 수 없는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골라서 싸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쪽이 불리한 지형이에요. 그 지형 자체가. 그런 데를 이제 골라서 이순신이 싸운 거죠. 아무튼 뭐 명량대첩은 뭐 너무 유명한 전투니까. 자, 그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명량대첩 이후에 이 일본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배 한 척을 침몰을 못 시켜가지고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뭐 13대 뭐 133 이런데 그거 아니고 1대 한 17로 싸운 거예요. 그 유명한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17대 1이 이거야. 17대 1로 싸우면 이겨져. 지는 거야. 그건 효도로도 져. 뭐 영화에서나 이기는 거야. 영화에서 한 명씩 오니까 이기지. 17명이 한꺼번에 때리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영화에서는 한 명씩 오잖아. 그치? 그런 경우가 실제 있어? 없어. 17명이 이렇게 포위해서 둘, 셋 이렇게 때리면 맞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막어? 결국 이제 명량대첩이 뭐 13대 133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장선 한 척이 원래는 싸우죠. 대장선 한 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일본군은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순신이 한 명의 외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딱 틀어 막죠. 퇴강로를. 외구의 철수, 일본군 철수. 일본군 철수가 시작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순신은 진짜 끔찍했을 거예요. 그죠? 이순신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신났었는데 얘만 나오면 이상해지잖아. 응?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렇죠? 선조가 과연 전쟁 수행이 전투의 진행이 가능하겠느냐?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말이 있어요? 그렇죠? 좀 준비한 거겠죠, 그렇죠? 몇 번 써보고 지우고 어떻게 하면 멋있을까? 뭐, 씨발 이게 기록이 될 텐데, 뭐 이러면서. 11월에 노량대첩이 일어나죠. 이 노량대첩은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도 얘기하지만 여기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구나.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죠. 이 돌아가실 때도 그냥 안 돌아가시죠. 나의 죽음을. 이것도 좀 준비한 거겠죠.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하에 계신 이순신 장군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이 딱 맞으면 이러다가 죽는 거지. 그죠? 저는 여기에 한 표 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순신을 이렇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나의 죽음을. 이순신 전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순신 좋아하죠. 그렇죠? 단군 이래 가장 많이 일본인을 죽인 사람이니까.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 이순신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